자, 그다음 세 번째는 체험단이에요. 체험단 많이 보지 않았나요? 블로그에서 글을 딱 검색하면은 쭉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본 포스팅한 업체로부터 물건을 제공받아서 작성된 글입니다. 뭐 이런 글 보이죠? 이거 체험단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한 100일 정도 열심히 운영하면은 체험단 할 수 있어요. 체험단이란 뭐냐면요. 블로그를 운영해서 블로그를 키운 다음에요. 이 체험단을 신청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이거 전자책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레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기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거든요. 레뷰나 서울오빠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면 돼요. 댓글로. 저 이 물건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이 물건에는 미용실, 마사지, IT 기기, 육아용품, 세상의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걸 체험해보고 무료로 체험해보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물품만 제공을 받고요. 블로그가 커지면은 물품과 함께 원고료 5만 원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내가 블로그가 커지면은 뭐 건당 100만 원 받기도 하고요. 뭐 2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체험단을 통해서 하는 거는 블로그를 통해서 가장 쉽게 돈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사업 홍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홍보가 블로그를 가장 현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블로그 이야기할 때 블로그를 개인 일기장이나 자료 저장소, 나의 흔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블로그를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똑똑한 방법이에요. 똑똑한 방법. 왜냐면요. 내가 나의 자료를 인터넷에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료가 동영상이 되었든 자료가 되었든 사진이 되었든 자료를 저장한다는 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외장 배터리가 되었든 클라우드를 이용하든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이버 블로그에 나의 자료나 동영상을 올리고 비공개로 해두면 되잖아요. 네이버는 왜 이렇게 자기들한테 돈이 안 되는 걸 공짜로 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이버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채팅창에 네이버는 무엇으로 돈을 벌 것 같은지 한번 채팅창에 써주실래요? 네이버는 어떻게 돈을 벌까요? 광고 수입? 아, 그래요. 키워드? 광고? 맞아요. 배원진님, 김지은님, 권인아님 정답이에요. 광고 수입이에요. 네이버 블로그 하실 때는 이거를 유념해 두셔야 돼요. 네이버는 광고 회사다. 이거를 반드시 유념해 두셔야 돼요. 개인 일기장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비공개 글이 많고 당연히 글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글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에는 큰 점수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일기장이나 자료 저장소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블로그의 수익화와 같이 가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자료 저장소용 블로그 하나 하시고요. 다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업 홍보나 이런 거 하니까 다른 블로그를 하나 파시는 게 좋아요. 아이디 하나당 그 한 사람당 블로그를 5개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3개로 바뀌었나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사업 홍보로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사업 홍보를 할 때 가장 좋은 게 블로그예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네이버에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그런데 이거 공짜로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예요. 그래서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 필수예요. 이걸 공짜로 할 수 있잖아요. 자, 마지막 공동구매 이야기 드릴게요. 공동구매, 이거 채팅창에 공동구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나요? 이거 궁금하신 분, 궁금하다고 채팅창에 조금 해주실래요? 공동구매 관심 많으시면 내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김희경님하고 한 3분 정도만 더 있으면은 이거 자세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공동구매, 인스타 공동구매, 레오짱님, 신민아님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공동구매 많이 보셨죠? 공동구매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공동구매를 하시려면요. 이거 되게 별거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공동구매 단계는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중간 유통업체에서 와서 공동구매 진행하자고 마구마구 연락이 와요. 뭐 이런 물건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한번 육아용품 한번 같이 진행해봐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요. 중간 유통업체에서는 상세 페이지와 결제 페이지를 모두 제공해요. 나는 그냥 영업사원인 거예요. 제공받은 페이지와 결제 페이지를 올리기
올리기만 하면 돼요. 나의 블로그에. 그러면은 결제 건당 돈을 받아요. 보통 얼마를 받냐면 10%에서 20% 정도 받아요. 얼마 안 받죠? 2만 원짜리 물건 하나 팔면은 4천 원 정도 받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자, 이렇게 하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기다리지 못하겠다. 직접 연락하면 돼요. 어디서 연락하냐? 네이버 카페 셀러 나라에 가시면 돼요.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가장 활발해요. 네이버 카페 셀러 나라에 가시면요. 중간 유통업자들이 이런 거 한번 진행해봐요. 마구마구 올려놔 있어요. 이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세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하면 돼요. 저 이 물건 한번 진행해보고 싶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면은 합의하는 거예요. 내가 몇 퍼센트 먹을지, 며칠 동안 진행할지 이거 합의해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미안해 하면서 부탁할 필요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제가 갑이에요. 제가 영업사원인 거예요. 그들의 물건을 제가 팔아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마세요. 어차피 마진도 많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다가요. 이건 연습이에요. 연습. 세 번째 단계는 도매하시면 돼요. 도매. 제가 공동구매했던 건 도매로 한 거거든요. 물건을 100개, 500개 떼우는 거예요. 어디서 떼우냐면 농수산물 시장에서 떼울 수 있고 동대문, 남대문 같은 데서 물건을 싸게 많이 떼우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마진, 중간 유통업자를 빼고 내가 마진을 모두 챙기는 거예요. 그 다음 물건을 파세요. 그럼 사람들이 물건을 사요. 도매업자는 물건을 100개 팔 수 있어서 좋고요. 저는 가장 많은 마진을 얻을 수 있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블로그 3달 차 이웃이 200명, 이웃이 2,000명밖에 없을 때였는데 그때 공동구매를 진행했고 매출이 300만 원 나왔어요. 사람들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사요. 좋은 물건이라면. 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4단계는 중국에서 직접 소싱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든 물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관세관법이나 결제 페이지 이런 것들 공부하셔서 중국에서 물건 직접 떼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면은 유통업자, 그 다음에 판매업자 위에 뭐 수입원 전부 다 빠지잖아요. 그럼 그 중간 유통 마진을 내가 모두 다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블로그의 방향 설정 5가지예요. 자, 지금 강의를 들어주시는 감사한 분들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떻게 블로그 방향 설정하고 가고 싶으신가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거 채팅창에 써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애드포스트 수익 올리고 있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책 팔고 강연하면서 수익 얻고 있고요. 그리고 가끔씩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싶나요? 네. 2번하고 4번. 그 다음에 배원진님은 퍼스널 브랜드 업무 홍보, 권기면님 사업 홍보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아영님 퍼스널 브랜딩 사업 홍보, 그 다음에 애드포스트까지 맞아요. 자, 한 분만 더 볼까요? 어떤 식으로 자신의 블로그, 김동희님 퍼스널 브랜딩 하고 싶네요. 자,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체험단은 다른 것과 같이 가기 힘들어요.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애드포스트랑은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체험단과 퍼스널 브랜딩을 같이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체험단으로 치킨 받아가지고 치킨 맛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전문가인 것처럼 딱 나와도 별로 신뢰가 가지 않겠죠? 자, 신민아님,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블로그 방향 설정 모두 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블로그를 방향 설정하겠다 마음 먹었으면은 이제 블로그 글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말 공감하시나요? 몸이 아플 때 네이버 검색 금지. 이 말 공감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이 아팠어요. 오늘 손이 띵띵 부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손 붓는 증상 해서 엔터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위에 어떤 글이 나오나요? 손이 자주 붓는다면 이 증상, 이 병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해라는 글이 있죠. 그리고 출처를 보면은 어떤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발행을 했으니까 뭔가 신빙성이 있는 글이겠지 해서 클릭을 했어요. 글을 읽는 거예요. 손이 자주 붓는다면 이런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나요? 심장병 이렇게 나온답니다. 또 아이가 막 멍이 들어요. 멍이 들어가지고 이제 네이버 검색해요. 아이 몸에 멍드는 현상 이렇게 해서 딱 검색을 해요. 그러면 또 마침 블로그 상단에 아이가 몸에 멍이 자주 든다면 이 병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돼라는 글이 있어요. 그리고 출처 보면 무슨 한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글 읽는 거예요. 글 읽다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네요? 백혈병 이렇게 나온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의사분이 병원을 개원했어요. 자, 개원해서 사업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했죠? 바로 블로그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블로그를 개설한 거예요. 자, 그런데 평생 공부만 해온 의사 선생님이 이 블로그를 직접 운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블로그를 외주를 주는 거예요. 광고 업체에. 자, 그러면 이 광고 업체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 블로그를 받아와서요. 글을 직접 쓰거나 의사 선생님한테 글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글을 많이 클릭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글에서 링크된 병원 홈페이지를 클릭하게 하는 건당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광고업체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사람들이 글을 많이 읽도록 해야 해요. 세상에는 심장병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손 붓는 증상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손 붓는 증상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낚는 거예요. 광고회사에서는. 손 붓는 증상이란 키워드를 찾아내서 글을 쓰고 사람들을 몰아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블로그 광고회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블로그를 잘하려면요.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요. 책 글쓰기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지만 문서 수는 없는 것. 그런 걸 황금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 그러니까 소와 유와 멍드는 증상. 하지만 문서 수는 없는 것을 찾아서 글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많이 오고 내 블로그에 오랫동안 체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는 광고회사니까 내 블로그에 점수를 많이 주겠죠. 그럼 내 블로그는 점점 상위 노출이 될 거고 사람들은 내 블로그를 필요로 하겠죠? 그러면 내 블로그는 점점 더 돈이 되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어떻게 잡냐? 여기 나와 있어요. 키워드 잡는 건요. 블랙키위라는 곳에 가시면 돼요. 이 키워드 잡는 사이트는 많은 사이트가 있고 유료 무료도 있는데요. 여기 알려드리는 두 곳은 무료 사이트예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요. 이렇게 하얀 색깔 바 하나만 있거든요. 여기서 키워드를 여러 개 궁리를 해보세요. 이런 걸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까? 심장병 검색해보고 손 붓는 증상 검색해보고 이러면서 내가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이 키워드를 찾는 게 바로 블로그의 성패를 가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네이버 광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광고라고 치시고요. 거기 보시면 오른쪽 가운데 키워드 도구라고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사람들이 이러한 키워드를 얼마나 검색하는지 그리고 이 키워드로 쓰여진 문서가 몇 개인지 나와요. 이걸 보면서 내가 발행하는 글의 경쟁 강도가 어떻게 될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애드포스트를 통해서 광고비를 받겠다. 나는 이거에 목숨을 걸겠다 하면은 이 키워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것 싸움인 거예요. 사업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키워드를 잘 뽑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듯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보는 물건을 참 잘 버린대요. 여보가 저랍니다. 저희 남편이 저에게 칭찬을 해준다면서 한 말이에요. 저는 고향이 제주도예요. 친정과 시댁이 모두 제주도고 부모님, 시부모님 모두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제주도에서 살다가 제주도에서 이만큼 큰 집에 살다가 여기 경기도로 5년 전에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집 평수를 조그맣게 줄인 거예요. 반쪽이 됐어요. 그랬더니 장롱 버리고 침대 버리고 소파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니멀 라이프를 쭉 이어오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 습관을 계속 이어오는데 이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계속 버려요. 그래서 남편 군복을 몰래 버리다가 남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야, 너는 진짜 물건 하나 참 잘 버려. 이 말을 듣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7년차 경단녀, 자신감이 바닥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하는 게 있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맞아. 나는 물건을 정말 잘 버려. 내가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된 거는 물건을 버려서 된 거예요. 이거를 주제로 잡았어요. 미니멀 라이프. 물건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주제를 잡고요. 한 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30개의 포스팅을 물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썼어요. 미니멀 라이프 철학, 물건 정리하는 순서, 냉장고 정리하는 방법, 분리수거하는 방법 이런 거 올린 거예요. 30개 인플루언서가 되시려면 동일 주제의 글을 30일 동안 매일 올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올려서 30일 되던 날, 그날 인플루언서 신청해서 바로 된 거예요. 저에게 장점은 바로 이거였답니다. 퍼스널 브랜딩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나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레오짱 줌스쿨 가족분들은 무엇을 잘하나요? 이 블랭크를 채워주세요. 이 블랭크 안이 바로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고민정님, 제주도 친정 반가워요. 자, 권이나님 말을 잘하시네요. 엄청난 장점이죠. 요즘에 돈 주고 스피치 학원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뽕뽀질 잘하나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걸로 당연히 블로그 할 수 있죠. 세상엔 뽕뽀질을 잘하는 사람, 뽕뽀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안영님, 손으로 하는 거 잘해요. 너무 좋아요. 교육 정보 이런 거 필요로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을 거고요. 권기면님, 운전 잘하는 거 이거 엄청난 장점이에요. 저 만약에 운전에 대해서 주차하는 방법, 뭐 운전 처음에 쉽게 시작하는 방법, 강사 선택하는 방법 이런 거 블로그 포스팅 있다면 저 이웃 추가하고 맨날 갈 것 같아요. 신동이님 코골이를 잘하나요? 그러면 코골 유튜브를 해야 되겠네요. 이건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야겠네요. 김동희님 노래말 웃음 눈물 너무 좋죠. 내가 웃을 때, 내가 노래할 때, 내가 울 때 글로 써서 올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같이 웃고 노래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요? 코골이 ASMR 그래요. 가요. 바로 이게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퍼스널 브랜딩이란 대단한 게 결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아줌마잖아요. 저는 통번역을 전공했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통번역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통번역 학위를 들고 세상에 나왔을 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세상에는 원어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걸로 돈을 벌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돈이 됐던 건 이거예요. 물건을 버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엄청난 전문가보다는 나보다 그저 한 걸음 앞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더 배울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블랭크를 채우지 못하신 분들 있으시죠? 레오짱님은 책 출판하는 거 너무 잘하시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 골디락스님은 물건 버리시는 거 잘하는데 난 물건 못 버려요. 나는 물건 버리는 건 뭐 DNA가 달라요.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이러신 분들 있나요? 자, 그러면은 이걸 채워주세요.